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술 강사 라프입니다. 여러분, 연력학 하면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이클 해석, 엔트로피 해석 등등 사람마다 느끼는 중요도가 다를 거라 생각하지만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해온 바로는 이상기체 해석 파트가 가장 중요한 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체역학과는 다르게 역학 해석의 모든 해석 과정을 이상기체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이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유형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개념이 될 거고요. 과거는 물론 개정된 24년 지금까지도 빠지지 않고 기출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개념으로 공부해 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이상기체 해석 파트는 기존에 찍어두었던 영상들이 있긴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계셔서 이번에는 조금 더 천천히 큰 흐름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만큼 시간은 좀 더 걸릴 수 있지만 그만큼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 들고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 최대한 반영해서 흐름 잡아드릴 테니까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상기체 해석. 우리 항상 해오던 것처럼 이상기체가 어떤 건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상기체는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을 합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따르는 가상의 기체를 의미합니다. 정의에 대한 표현이 좀 어렵게 되어 있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어떤 기체의 상태를 해석할 때 실질적으로는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엄청 많을 테지만 그럼 해석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간단한 관계에 의한 방정식을 따르는 기체를 이상기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은 뒤에서 설명드릴 예정이고 이 이상기체는 말 그대로 이상적인 기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압력이 낮을수록, 분자량이 작을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최적이 클수록 이상기체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이 이상기체는 어떠한 상태 방정식을 따르는 기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 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어떤 건지 알고 있어야겠죠? 연력학 해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방정식인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nRT입니다. 가끔 PV는 nRT가 아닌 PV는 MRT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서 개념을 확실히 잡고 가주셔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쓸 방정식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의 변형 버전인 PV는 MRT를 쓰긴 할 건데 이 두 개를 구분 지어주는 게 왜 중요하냐고 하니까 바로 이 이상기체 상수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PV는 MRT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체 상수를 뜻하는 이 R 값이 이상기체 상수다 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 R 값이 이상기체 상수가 되려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의 가장 기초적인 식인 PV는 nRT라는 식이 되어져야 합니다. 선생님, 둘 다 똑같은 식 아닌가요? 도대체 뭐가 다른 건가요? 할 수 있는데 이상기체 상수는 단위의 몰수가 있고 PV는 MRT에서 나오는 특정 기체 상수 R 값은 이 이상기체의 분자량을 나누어서 구할 수 있고요. 우리가 앞으로 주로 사용하게 될 기체 상수는 이 특정 기체 상수가 될 거예요.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한데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에 문제를 조금만 꼬아서 내면은 계속해서 흔들리게 될 거예요. 이 부분 감 잡으셨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nRT라는 공식에서
우리는 식 변형을 해서 PV는 MRT다 라는 공식을 써주긴 할 건데, 이때 기체상수 R값은 이상기체상수가 아니라 특정기체상수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 특정기체상수는 이상기체상수에다가 분자량을 나누어서 계산할 수 있고, 그렇다 보니 어떤 기체를 해석할 거냐에 따라서 이 R값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상기체상수는 8.314 줄 퍼 몰 켈빈으로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력학은 기체를 공기라고 두고 해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공기에 대한 특정 기체상수 R은 0.287로 많이 계산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 값은 좀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덜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가요? 여기까지 흐름 잡히셨나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nRT에서 우리는 조금 변형시켜서 PV는 mRT로 사용하게 될 거고, 대신 이때의 R값은 이상기체 상수가 아니라 특정기체 상수라는 점, 그리고 이 특정기체 상수는 이상기체 상수 8.314에다가 분자량을 나누어서 계산해주게 될 거고,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공기를 해석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공기의 분자량 29를 나누어준 0.287 값을 외우고 있어야 한다 라는 흐름으로 정리해 주시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으면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을 따른다고 했는데, 이 법칙들이 어떤 건지 같이 한번 살펴보러 가보겠습니다. 먼저 보일의 법칙입니다. 보일의 법칙은 기체의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비체적은 절대압력에 반비례한다 라는 법칙입니다. 여기서 비체적이라는 말은 부피의 질량을 나누어 준 걸 의미하는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단순히 체적으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자면, 이 C라는 알파벳이 의미하는 건 어떤 변화값을 가지지 않는 일정한 상수라는 뜻으로 컨스턴트의 약자 C를 따와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 C는 여기서뿐만 아니라 많은 식에 나오는 용어니까 모르셨다면 하나 가져가 주시면 좋겠네요. 아무튼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PV는 C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C는 일정한 상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값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압력 P값이 올라가면 최적 V값은 내려가게 되는 반비례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C가 10이라고 했을 때 P가 1이면 V는 10이 될 거고, P가 2로 올라간다면 V는 5로 줄어들게 되는 원리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처럼 P1, V1 값을 알고 P2나 V2 중 하나의 값을 알면은 나머지 값을 초록색식의 관계를 통해서 구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배울 이상기체 해석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관계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주셔야 합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샤를의 법칙입니다. 샤를의 법칙은 기체의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비체적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라는 법칙이에요. 똑같이 관계식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이번에는 T분의 V는 C다 라고 세워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C가 10이라고 주어졌다면 온도 T가 1이면 V가 10이 될 거고요. 온도가 2로 올라가면 V도 똑같이 20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을 모두 만족하는 식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될 텐데, 두 관계식을 합쳐서 써보면 이렇게
MT분의 PV는 C다 라는 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C는 어떠한 특정 상수를 의미하는 말이었고, 이 식을 실질적인 상태 방정식으로 바꾸어주면 우리가 알고 있던 PV는 MRT라는 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 흐름 이해되시나요? 전체적인 유도 과정을 모두 외울 필요는 없지만 한 번만 이해해 보시면 크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부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이상기체 해석에서 열출입이 없는 단열 과정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열 과정일 때는 온도, 압력, 온도의 관계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선생님, 단열 과정도 이상기체 상태에서 해석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식이 달라지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단열 과정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따릅니다. 하지만 추후에 다시 설명드리긴 할 건데, 단열 과정은 등적, 등압, 등온과 같이 PVT 중에 하나의 변수가 고정된 공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복합적인 관계를 고려해서 세 항들의 관계식을 풀어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PV는 MRT 관계로 나머지 항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식을 유도하는 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보여드리진 않을 거고요. 왜 달라지는지에 대한 이해가 되셨다면 결과식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열 과정에서의 관계식은 PV는 K승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P1, V1은 상태 방정식에 따라 RT로 바꿀 수 있었고요. 식들을 정리해서 온도와 부피의 관계를 식으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T1분의 T2는 V2분의 V1의 K-1성과 똑같다 라는 방정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V를 치환해서 소거해주면 T1분의 T2는 P1분의 P2의 K분의 K-1승이라는 관계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유도 과정이 조금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좀 어려우시면 이 부분을 관계에 대한 결과식만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대신 왜 이렇게 되는지 그 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알고 계셔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관계식을 하나로 묶어주면 이런 식으로 묶어줄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좀 어렵나요? 천천히 반복해서 들으셔도 좋으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이해해 나가보세요.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오늘 배운 이론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정리 한번 해보면,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 그리고 아보가드로 법칙을 합친 방정식인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대해 배워봤었고요. 이 중에서 우리는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을 통해서 PV는 MRT라는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간단하게 유도해봤습니다. 이 중에서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지만 PVT, 이 셋 중에 하나가 고정되어 있는 등적, 등압, 등온 과정에서는 단순하게 PV는 MRT라는 관계식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값들을 찾을 수 있었다면, 단열 과정 해석에서는 고려해야 될 변수가 3개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 관계식으로 필요한 정보값들을 찾아주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우리가 앞으로 쓰게 되는 식은 PV는 nRT가 아닌 PV는 MRT였기 때문에 이때의 기체상수 R값은 이상기체 상수가 아니라 이상기체 상수의 분자량을 나누어준 특정 기체 상수를 의미했다는 점, 이 부분 많이 헷갈리니까 반드시 이해하시고 넘어가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번 이론 조금 복잡했는데요. 여기까지 해서 이상기체 해석 첫 시간 이론 마무리할 거고요. 잘 정리되셨다면 문제 얼른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기체상수 관계를 묻는 문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보면 주어진 상태에서 수소의 비체적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 연력학 해석은 이상기체로 가정하고 풀이하기 때문에 이 수소 역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럼 PV는 MRT에서 출발하게 될 건데 이때 구하고자 하는 값이 비체적이었죠. 비체적은 체적의 질량을 나누어 준 값이기 때문에 질량 M값을 왼쪽으로 넘기고 P를 오른쪽으로 넘겨서 식을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정보값들 넣어주면 끝나게 될 텐데 여기서 정말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때 우리 R값은 이상기체 상수가 아니라 특정기체 상수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여기서 주어진 값은 일반 기체 상수라고 해서 이상기체 상수와 동일 개념이 값으로 주어졌고 결국에 이 값으로 바로 넣어서 문제를 풀게 되면 틀린다 라고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 이상기체 상수를 분자량으로 나누어서 이상기체가 아니라 특정기체 상수 값으로 바꾸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이해되시나요? 천천히 끝까지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분자량 2라는 거 주어졌고 일반 기체 상수 여기서는 주어졌지만 안 주어질 때도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저 값은 외우고 계셔야 합니다. 아무튼 그럼 이때의 특정 기체 상수 값을 구해보면 4.15725 라는 값이 나오게 될 테고 나머지는 정보값들 다 있으니까 넣어서 구해주시면 15.5 해서 답 2번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론 시간이 좀 복잡했기 때문에 문제는 두 문제만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추후에 이상기체 해석 영상들을 찍는 동안 문제는 많이 풀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시는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 문제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관계를 이용해서 다른 항을 어떻게 찾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온도가 127도, 0.5MPa, 그리고 비체적이 0.4인 이상기체가 비체적이 0.3으로 되었다면 온도는 어떻게 되겠는가? 라고 물어봤어요. 여기서는 같은 압력에서 라고 했으니까 정압과정일 거고 그럼 나머지 최적 V와 온도 T와의 관계는 PV는 MRT라는 공식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접근 되셨나요? 그럼 결과적으로 PV는 MRT 식에서 식 변형 시켜주게 되면 초록색과 같은 식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T1 값, V1 값 주어졌고 V2도 주어졌으니까 T2 값 구해보시면 300켈빈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값은 절대 온도가 아니라 섭씨 온도였기 때문에 여기에 273을 빼주게 되면 답 27 해서 2번 하시면 됩니다. 어떤가요? 기초 틀이 좀 잡히셨나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고 직관적으로 이상기체 해석 파트를 설명할 수 있을까 정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석 영상들은 어려운 파트인 만큼 좀 더 디테일하고 좀 더 많은 내용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 믿으시고 이상기체 완전히 정복해 보자고요. 오늘 강의 시간 조금 복잡했는데 배운 내용들 잘 복습해 주시고 그럼 오늘도 들어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